원어민이 계속 옆에 붙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영어를 못했어요. 이 친구가. 왜 그랬니? 그랬더니 답만 하다가 온 거야. 돈도 많이 벌지도 못하고. 중요한 건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영어를 할 수 있는 사람과 처음엔 영어를 못하는 사람의 차이를 생각을 해보세요. 어디가 제일 좋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자, 국가는 이제 이 세 개,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이 세 개를 비교를 하지만 그 안에서도 분명히 도시마다의 특색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조금 비교를 한번 해볼 텐데, 캐나다는 저희가 토론토랑 그리고 밴쿠버를 좀 기준으로 비교를 좀 해봤습니다. 토론토 같은 경우는 이제 캐나다의 중심지야. 경제적 중심입니다. 수도가 어디죠? 틀리셨을 수도 있어요. 오타와입니다. 하지만 토론토가 수도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토론토가 경제의 중심이에요. 실제로 더 중심지 같은, 더 수도 같은 느낌을 더 받으실 수도 있어요. 도깨비 보셨죠? 도깨비에 나온 그 풍경은 오타와긴 해요. 그래서 옛날 유적들도 많이 남아있고, 유적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옛날 건축물 같은 것도 좀 남아있고 예쁘긴 한데, 어쨌든 토론토는 이제 경제 중심이기 때문에 그만큼 역동적이고 도시적인 느낌을 분명히 제대로 느끼실 수는 있어요. 반면에 밴쿠버 같은 경우는 이제 자연 환경이 예쁘고, 왜냐면 포트 시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항구가 있어요. 그래서 바다나 이런 곳들과 이제 만나 있기 때문에 좀 이제 예쁜 느낌을 좀 많이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야외 활동으로 많이 즐길 수 있는 도시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밴쿠버 같은 경우는 저는 사실 토론토에서 왔기 때문에 밴쿠버에서 온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건 좀 그럴 수도 있는데, 약간 약간 마약이 좀 그래도 토론토보다 훨씬 더 많은, 약간 아무래도 항구 도시들이 그래요. 암스테르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항구 도시들은 약간 거기에 노출도가 분명히 더 높은 건 맞아요. 하지만 하지 마세요.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들으셔도 많이 걱정하지 마시고 가셔도 좋고, 그리고 그 두 개의 장단점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난 좀 더 도시인이다 그러면 토론토, 나는 뭔가 자연을 좀 더 그러면 밴쿠버. 왜냐면 밴쿠버 위쪽에는 로키 마운틴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하지만 토론토 밑에는 뭐가 있어요? 뉴욕, 그죠? 그 밑에 또 뉴욕이나 미국의 동부 도시들이 쭉 있으니까 도시적인 느낌을 좀 더 가져가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호주입니다. 호주 같은 경우는 시드니 많이 가시죠? 이제 당연히 아이콘적인 이제 도시인데, 하버랑 이제 해변들을 많이 감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길게 말할 필요 없는 도시인 것 같습니다. 멜버른 같은 경우는 문화적 다양성이 많고 예술적인 분위기래요. 그래서 예술 행사나 음식 축제들이 많이 열린대요. 그래서 그 정도 기준치로 저희가 조사를 해봤고요.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오클랜드랑 그리고 퀸스타운이 있네요. 오클랜드 같은 경우는 다양한 문화적 경험과 놀라운 자연경관이래요. 그냥이 아니라 놀라운 자연경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딱 보면 놀라는 거죠. 그만큼 좋대요. 아시죠? 그 Lord of the Rings, 반지의 제왕도 전부 다 뉴질랜드 로케이션으로 찍었잖아요. 그만큼 예쁘기로 유명합니다. 퀸스타운 같은 경우는 야외 활동하고 어드벤처 스포츠를 즐기기에 이상적인 도시로 호수와 산악 지형이 아름다운 곳입니다. 기본적으로 뉴질랜드는 예쁜 것 같아요. 그죠? 도시적인 느낌보다는 뭔가 이제 자연과 약간의 도시적인 느낌을 동시에 갖고 있는 그런 곳 같아요. 조금 이제 제 생각을 조금 이제 도움이 된다면, 캐나다 뭐가 떠오르시는지 생각해 보세요. 딱 뉴질랜드 딱 생각해 보세요. 호주 뭐가 떠오르나? 셋 다 자연이 좋아요. 자연경관을 고민하고 가실 필요는 솔직히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워홀이잖아요. 일 하셔야죠. working, holiday, 그죠? 일도 하셔야 되니까 너무 이런 자연경관에 너무 흔들리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차라리 여행을 가셔야죠. 그죠? 자, 그 다음 발음입니다. 중요하죠.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겠죠. 왜냐면 영어가 중요하니까. 캐나다는 아시다시피 발음은 사실 명료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입장에서
저희가 많이 배우는 건 대부분이 이제 미국식 발음이죠. 캐나다는 미국식하고 거의 비슷하다, 똑같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물론 영국에 약간 영향을 좀 더 받은 거는 분명히 있지만 그래도 이걸 구분할 수 있다 정도라면 영어 엄청 잘하시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저희가 노출되어 있는 영어는 분명히 캐나다 쪽이 많이 가깝긴 해요. 근데 아시다시피 토익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이제 영어 시험들 보면 일부러 호주 발음이나 뉴질랜드 발음으로 사용하는 시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그 이유는 어차피 영어긴 영어거든요. 그리고 호주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영어 발음은 전반적으로 영국 영어 회화랑 발음하고 비슷해요. 하지만 일부 단어나 억양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하네요. 제가 아는 것들이나 아니면 이제 저희 학생들한테 피드백을 받은 건 줄임말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그래서 약간 듣기 맨 처음에는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뉴질랜드도 마찬가지네요. 뉴질랜드도 영국 발음하고 약간 비슷하게 가지만 옛날에 굉장히 이슈가 된 영상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국회의원들끼리 대화를 하는 장면이었는데 거기서 영국에 계신 분, 이제 나이 지긋하시고 이제 되게 높이 계신 분이 계셨고 뉴질랜드에서 이제 국회의원이 대화를 하는 장면이었어요. 근데 되게 웃긴 게 이 뉴질랜드 분이 막 대화를 했는데 이 젠틀맨, 이 영국 분께서 일어나시더니 정말 죄송한데 지금까지 말한 거 Hanado modalidad queso. 이게 되게 이슈가 됐었어요. 왜 그러냐면 같은 영어거든요, 분명히. 근데 그 언어에 대한 장벽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저희 입장으로는 제주도 말 알아듣기 힘들 수 있잖아요, 그죠? 자신이 원하는 발음으로 가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발음은 미국으로 갈지 영국 발음으로 갈지에 조금 고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나중에 발음을 바꾸려면 이게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아요.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제가 본 학생들은 그렇게 됐거든요. 그 다음은 영주권에 관한 건데요. 이건 짧게 갈 거예요. 왜냐면 사실 워킹홀리데이가 대부분의 분들은 이제 경험을 위해서 가거나 영어를 위해서 가지만 이제 그 나라에 아예 정착을 위해서 가시는 분들도 간간히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약간 이제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캐나다는 이제 간편한 경로가 좀 있다고 하고 익스프레스 엔트리 뭐 프로그램 뭐 이런 게 있다고 하고 그리고 영주권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다양한 이민 프로그램을 통해서 좀 제공한다고 하고요.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스킬스 컬즈 뭐 프로그램 이런 거 뭐 있나 봐요. 이거를 통해서 마찬가지 다양한 기회가 있나 봐요. 단 호주는 이제 저희 조사팀에 이제 기반을 둬서 말을 하자면 약간 자격의 제한이 좀 더 많은가 봐요. 그래서 이민 정책에 대한 엄격한 관리로 유명하고 까다롭다고 하네요. 결국은 다 어려워요. 다 쉽진 않습니다. 전부 다 쉽진 않아서 자신을 원하는 나라를 이제 고르셔야 될 거예요. 자신을 맞추기에는 솔직히 좀 쉽지 않아요. 이미 자신의 상태로 이민을 하는 게 더 맞는 거지 거기에 껴맞춰서 이민하려고 하면 생각보다 힘들어요. 생각보다 힘듭니다. 자, 대략 이렇게 좀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정리를 해봤는데 이제 제 추천이 뭐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다고 했었어요.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있습니다. 장단점은 분명히 있었어요. 단어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물가 왔다 갔다 거려요. 근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저는 그냥 영어를 가르치는 입장에서 어디가 제일 좋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무 상관없어요. 전혀 상관없어요. 어느 나라를 가셔도 무관합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 단순해요. 다 영어예요. 다 영어입니다. 다 영어고 그 스타일이 어떤지를 쫓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성은 떨어집니다. 자, 중요한 건 자신이 워홀을 1년, 뭐 짧게는 6개월 아니면 3개월 있으면서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무엇을 얻어올 수 있는지, 그리고 그 3개월 아니면 1년을 어떤 식으로 알차게 만들 수 있는지 고민하고 준비하셔야 돼요. 중요한 건 준비라는 거예요. 워홀에 갈 때 그냥 갔다가 지금
1년 동안 제 아는 친구가 돼버렸는데, 제 지인이 있어요. 제 학생으로 들어왔던 친구인데 1년 동안 오렌지만 따다 왔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영어를 하나도 못해요. 이거를 보는 순간 저는 너무 마음이 그런 거예요. 영어를 너무 하고 싶어 하고 좋다 이거예요. 근데 기회를 만들지 못한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원어민이 계속 옆에 붙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영어를 못했어요. 이 친구가. 왜 그러니? 그랬더니 어떻게 문장으로 말을 해야 될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답만 하다가 온 거예요. 돈도 많이 벌지도 못하고. 중요한 건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으로 오세요. 저희 학원으로 오시면 준비 잘 해서 보내드리니까 제대로 준비해서 제대로 가세요. 제대로 준비하면 첫 시작이 다릅니다. 워홀을 처음 간 나라에서 처음부터 영어를 할 수 있는 사람과 처음엔 영어를 못하는 사람의 차이를 생각을 해보세요. 처음부터 영어 쓰죠? 그러면 6개월이면 충분한 거예요. 영어를 못하죠? 6개월 부족할 거예요. 전혀 부족합니다. 1년도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여기서 잘 준비하시고 영어 어느 정도 소통을 할 수 있게 만든 후에 그 다음에 정해진 시간, 더 늘릴 수 없는 시간이잖아요. 그 시간을 가치 있게 가져오시는 게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자, 저희 오늘 워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세 가지 나라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물론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건 자신이 판단해야 될 거고, 어디가 좋기 때문에 페일한다, 어디가 좋으니까 난 더 성공한다, 없다는 거. 좀 허무한 결론일 수도 있겠지만 그게 정답이라는 걸 꼭 잊지 마시고, 그리고 자신을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그죠? 그 자신이 원하는 걸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가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정보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